전주가 11억이 말이 되나요? 말이 좀 차량이 로망이면 집은 로망이어서. 안녕하세요. 찐뉴스 찐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단장님을 맡고 계신 백미영 단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맡고 있는 백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 인사를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 최근에 진짜 네. 전주 시내 아파트 값이 진짜 미쳤었잖아요. 네네네.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1년 전 기준으로 8.85%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느냐. 네. 최근에 이제 KBS 전주총국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퍼센트의 시민 응답이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고 네.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외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네.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쓸어가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됐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부동산 아카데미 이런 교실이 실제로 열리고 있고. 아카데미? 거기에서 부동산, 실제 실습을 예,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어떤지,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방문을 해보고 그렇게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을 실습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금이 전혀 무서운 게 아닌 거죠, 그분들에게는. 이제 제세 비용을 부담을 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외부인이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가 더 많이 받고 파는, 치고 빠지는. 치고 빠지는. 그 전주시가 지금 12월 17일 작년에 조정지역 대상으로 네, 네. 묶이면서 네. 그 에코시티랑 가까운 완주 그리고 또 군산도 네, 그렇고요. 네.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가요? 완주에서는 이제 아파트는 좀 거래가 팍 줄었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의 토지, 단독주택은 거래가 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완주 지역의 토지, 그 다음에 저희 전주 지역에서도 뭐 도시 재생이 이뤄지고 있는 선호송동이랄지 이런 쪽의 단독주택,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 곳을 지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는 괜찮은데 이제 투기가, 투기가. 그리고 실제로 전주 시민들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부동산 가격이 동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으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더 요원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네.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게 되는데, 그렇게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이면 네. 뭐가 달라지나요? LTV가 이제 9억 이하일 경우에 50%로 줄어요.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뭐 분양권 전매, 뭐 주택 청약 이런 다양한 그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옥죄는 거죠.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네. 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에서 네. 투기 의심 사례들 네네네. 조사를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한 거죠. 이 거래들이 좀 이상하다. 858명에게 당신 거래를 우리가 좀 보고 싶으니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서를 보내서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모두 다 제출을 했고요. 자꾸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31명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이분들도 과태료 상당한 금액을 부과가 돼요. 분양권 전매가 25건. 그다음에 이제 명의 신탁이 2건, 중개 수수료를 과다로 수취한 3개 업소에서 30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거짓 허위 신고, 예를 들어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지 되는데 이걸 좀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늦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저희가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불법 전매자가 3명, 과태료 바로 부과할 것은 7건, 그다음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30건, 편법 증여다,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인데 발급을 안 했다거나 하는 것들은 국세청에 통보를 할 예정인 것이 이제 29건 해서 총 6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300명 정도 봤어요. 300명에 66건. 지금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나머지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고 네. 그게 이제 2차 조사 결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 인근, 혁신이랄지 에코랄지 만성이랄지 효천이랄지 이런 인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가 포착이 되면 그것들도 계속 조사 대상에 편입하고 해서 조사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네. 혹시나 이제 다주택자라든지 네. 아니면 투기 네. 이런 게 적발이 되면 네. 승진을 취소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실제 서너 명 정도가 취소된 걸로 그렇게 나오던데요. 서너 명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가 됐고요. 근데 이 실제 취소까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거는 부동산 관련해서 누락 신고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 막 다주택자인 분들은 약간 떠는 분위기가 있겠네요. 그건 제가 다주택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이번 이제 1월 인사 때 승진 인사 심사 과정에서 신고 자체가 잘 못 돼서 취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신고를 했는데 거짓 신고로 나는 사실 한 채다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두 채더라라거나 세 채였는데 신고는 두 채라고 했는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세 채를 요즘 같은 시기에 아니 이제 그런데 공무원 하시면서 전주시 홈페이지 가보니까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네. 어떤 경우를 신고하면 되는 건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거래했다더라 네, 얘기 들리면 네, 네.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리고 얼마인가요 포상금? 법에는 네. 1,000만 원 이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법에는 1,000만 원 이하까지도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거짓 신고, 분양권 전매, 네네. 명의 신탁, 네. 편법 증여 네. 이런 것들. 이제 집 주인이 외지인일 경우에는 조금 저희 전라북도 분이 아니신 분들이 이런 거래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이상 거래 예를 들면 저희 에코시티에 지금 11억짜리 그 계약이 돼서 아직은 지금 계약이 유지 상태예요. 아직은. 그게 진짜 지금 실제 살려고 산 건지 어떤 건지를 아직은 모르는 그런데 이제 단계예요. 온 전주 시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뜨잖아요. 네. 너 지켜본다 이러면서.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만 너무 믿지 말라고. 어떻게 좀 장난을 치냐면 실거래가를 높게 써놨다가 자기네들은 뒤에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급하게 집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만 너무 믿지 말고 반드시 취소 사례도 조금 들여다보시면서 전주시만 하지 말고 네네. 군산, 완주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실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화 공조 아시죠? 저희가 이제 시군 공조 체제로 전주를 살짝 눌렀더니 인근 완주에 뜨거나 군산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가격이 올라서 조금 좋은데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서도 전라북도 내에서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보고 그렇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도록 저희가 보호막이 방어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부로 보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전주 전라북도 지역을 부동산 투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아니, 너무 부드러우신데?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좀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을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거래 시장의 모니터링 역할을 해주는데요. 저희 사회적 부동산 소개해달라면 해드릴 테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안심 설계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사회적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면 아니요. 않죠. 전주에서만 조금 통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착한 임대인도 전주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있답니다. 전주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